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속초에서 일본 제북단인 와카나이까지 가기 8일차. 자, 이렇게 아오모리에서 아침이 밝았는데요. 야, 이 눈 봐라. 이거 오늘도 열차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일단 현재 시각 9시 12분.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호텔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아보니까 운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역까지 걸어가는 게 문제네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야. 자, 근데 그렇다고 여기 멈춰 있을 순 없습니다.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씨. 우와, 지긴다. 야, 이거 어제 밤부터 눈이 계속 내리기 시작해서 그냥 하루 종일 내린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네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아오모리현에는 습기를 머금은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 습기가 이렇게 눈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자, 일단 빨리 아오모리현까지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와, 야, 진짜 눈 쌓이는 양만 보면 진짜 강원도 못지않구만. 자, 일단 이렇게 아오모리역에 도착했는데, 진짜 눈 때문에 이게 뭐고. 일단 여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9시 23분. 오늘은 약간 늦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 빨리 출발한다 해서 오늘의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좀 맛있게 하고 약간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타게 될 열차는 시나오모리를 거쳐서 쯔가루 신조우까지 가는 보통 열차가 되겠습니다. 9시 35분에 출발한 열차인데, 야, 오늘 눈 때문에 열차 운행 안 하면 어쩌지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열차 운행을 해주고 있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3번 승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열차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 같진 않고, 저 뒤에 있는 9시 52분 차가 원래는 히로사키까지 가는 열차인데, 요거 행선판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시아오모리에서 이제 타절이 되는 모양입니다. 야, 진짜 지기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탈 열차는 701개 전동차. 이제 오후 본선은 이런 인구가 적은 지역 롤컬선인데도 이렇게 전철화가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전동차가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량짜리 꼬마 전철이 지금 운행되는 모양입니다. 자, 열차는 이렇게 9시 35분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아오모리역을 출발합니다. 야, 눈이 이렇게 왔는데도 일단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신기하긴 하네요. 야, 저렇게 제설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야,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 이렇게 저희 열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저렇게 제설을 하러 움직이시는 게 보이네요. 선로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 이렇게 열차가 다니는 게 맞나? 저는 그래도 멀리까지 가는 건 아니고 아오모리역까지 딱 한 역만 이동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진짜 대단하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차는 시아오모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어제는 제가 열차 지연이 많이 돼서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열차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칸센 타는 곳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칸센을 타고 세이칸 터널이라는 해저 터널을 지나게 되면 홋카이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뒤에 접속되는 열차가 10분 뒤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여유롭지는 않으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탈 열차는 하야부사 첫 열차 1호 열차고 9시 51분에 시잉하코다테 호쿠토로 가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이야 뭐야, 아직 9시밖에 안 되는데 1시, 5시 열차 행선지가 나오고 있네요.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일본은 이렇게 미리 열차 운행하기 전에 승강장 같은 걸 다 정해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강장에 벌써부터 열차 시간 표시가 돼 있네요.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제 제가 여기 올 때 타고 왔었던 이 5개 신칸센이 되겠습니다. 열차 완전히 안 멈췄는데도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열리네요. 오. 자,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열차가 조금 지연되긴 했는데, 자, 빨리 타보도록 합시다. 오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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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열차는 이렇게 4분 늦게 시나오모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야, 아무리 정시운전 잘하는 신칸센이라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조금 지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야, 뭐야, 옆에 선로에 눈 쌓인 게 보이는데, 야, 장난 아니네. 신칸센인데도 이렇게 선로에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로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최고속도 260km 고속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0km 정도로 달리고 있네요. 야, 이 구간은 이제 선형 자체는 320km로 달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정비 신칸센 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노선이라서 일본 정비 신칸센 법령에 따라 최고 속도를 260km로 설정해서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빠르게 달리다가 이렇게 잠시 속도를 줄이게 됐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반선과 함께하는 분기기 지점의 제한 속도가 140km로 잡혀있기 때문에 속도를 잠시 줄여서 달리게 됩니다. 방금 터널을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합류한 선로가 쯔가루선이라는 선로인데, 현재 몇 년 전에 내렸던 폭우로 인해서 선로 복구를 중단하고 폐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오구쯔가루 이마베츠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본의 신칸센 역들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적은 역이라고 하네요. 하루에 20명도 안 쓰는 그런 역이라고 합니다. 남창역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완전 오지에 있는 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1분 만에 바로 오구츠가루 이마베츠 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원래는 쯔가루 후타마타라는 일반선과 연결되는 그런 역이었는데, 쯔가루선이 폐선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신칸센만 다니고 있는 그런 역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야, 지금도 일반선 합류하는 선로가 보였는데, 자, 이렇게 선로가 3개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큰 선로 사이에 방금 작은 선로가 하나 있었던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선로는 이제 듀얼 게이지로 부설이 되었기 때문에 철도 계간이 1067mm인 혁계 열차하고 1435mm인 표준계 열차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선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눈 때문에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살짝 왼쪽으로 치우치게 선로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세이칸 터널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하로 내려보고 있는데, 이제 바깥은 비교적 덥고 안은 시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서리가 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터널 안에서는 신칸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선 열차도 같이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화물 열차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속도를 160km로 줄여서 달린다고 하네요. 열차가 조금 지연되어 있을 때는 210km까지 증속을 해서 달릴 때도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어 있었으니까 지연 회복을 위해 한 210km 정도로 달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야, 방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그런 추운 곳에 있다가 여기 지하로 들어오게 되니까 뭔가 조금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터널 자체 길이도 이제 53km로 일본에서 가장 긴 교통용 터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터널의 깊이는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240m,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터널이라고 합니다. 야, 240m의 터널을 뚫다니
그리고 이런 해저 터널이 꽤 최근에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무려 1988년에 개통을 한 그런 터널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일본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터널 하나를 공사하는 데만 약 9천억 엔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려나? 그때 당시로는 100엔에 500원 정도 할 때니까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90년 물가로 4조에서 5조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금액인데, 고작 이 터널 하나에 그 정도 돈을 쏟아부어서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레일에서 국영기업이 열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일본은 국영기업이 철도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돈을 투입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들어가는 돈도 많았던 만큼 여러 각종 설비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제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신칸센이 다니는 구간 중에 유일하게 적자를 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시인 아오모리역부터 시인 하코다테 호쿠토역까지 관할 구간이 적자로 유명한 JR 홋카이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 하코다테 호쿠토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신칸센을 JR 홋카이도가 삿포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온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공사가 쉬운 편이 아니라서 완공은 2038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야, 이러면 아직 10년 넘게 남은 건가? 진짜 한참 남았구만. 오, 지금 그리고 무슨 신호장을 하나 통과하는 것 같은데 임시 승강장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홋카이도로 넘어가기 이전에 있는 타피 정점이라는 신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였던 이 타피 정점을 지나게 되면 드디어 육지 구간이 아닌 해저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홋카이도에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야, 자,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와서 열차는 다시 일반선인 가이큐오선과 분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듀얼 게이지로 구설되어 있던 선로가 이제 저쪽 일반선과 분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기코나이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은 10시 42분. 아까 터널 안에서 지연을 조금 해보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코나이역을 출발. 야, 이거 역사 아닌데도 선로에 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야, 지금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이제 하코다테가 보이는데, 아오모리에 눈이 많이 왔던 것과는 다르게 홋카이도는 이제 조금 비교적 날씨가 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하코다테산. 저기서 바라보는 야경이 일본 3대 야경 중 하나인 모양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나가사키의 이나사야마, 그리고 고베의 이제 마야산, 여기서 바라보는 야경이 나머지 일본은 3대 야경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종점인 시인 하코다테 호쿠토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 시간은 10시 54분. 거의 제 시간에 도착하게 됐는데, 자, 바로 또 갈아타야 될 열차가 있어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탈 열차는 특급 호쿠토호 11시 5분에 삿포로로 향하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삿포로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오샤만베라는 데까지 갈 예정인데,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탑승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승강장으로 왔는데, 뭐야, 4번 승강장 이거는 쓸 수 있는 건가? 아마 지금 4번 승강장은 안 쓰니까 이렇게 눈을 그냥 쌓아놨고, 여기 보이는 3번 승강장, 2번, 그리고 저쪽에 있는 1번 승강장만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야, 그리고 지금 맞은편에 서 있는 거는 하코다테 보통 열차인데, 하코다테까지는 전철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젤 동차도 운행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서 있는 열차는 키아 150개 열차, 한 30년 전에 도입된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아,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탈 열차는 키아 261개 디젤 동차가 되겠습니다. 하코다테역부터 회차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연이 된 모양인데 열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7량짜리 디젤 동차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열차는 이렇게 3분 늦게 시잉하코다테 호쿠토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시잉하코다테 호쿠토역을 출발해서 미야마역이라는 역을 처음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뭔가 좀 홋카이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무슨 평원이 하나 펼쳐져 있는데 이 평원이 아니고 여기는 코누마 호수라는 호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호수가 얼어붙어서 그 위에 이렇게 눈이 쌓이게 된 것 같네요. 이야, 그리고 열차는 그 다음 여기 오오누마 공원역에 정차를 하기 전에 이렇게 오오누마 역이란 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무슨 선로 하나 분기를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저 선로는 하코다테 본선, 사와라 지선 열차가 다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오누마 공원역에 도착. 시간은 11시 18분이네요. 그리고 방금 분기하게 된 사와라 지선 말인데 보통은 이렇게 선형이 좋지 않은 선로를 직선화를 하기 위해 보통 신선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특급 열차가 달리고 있는 이 구간이 원래부터 하코다테 본선이 있었던 구간이고 이 옆으로 우회하는 노선이 사와라 지선, 1945년에 완성된 어떻게 보면 신선 같은 그런 선로라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이런 우회 선로를 만들게 됐냐면 이제 여기서 오누마쿠엔을 넘어서 나카이가와 고마가타케 이쪽을 넘어가는 선로의 구배가 22% 이상으로 옛날에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꽤 험한 그런 고객굴을 넘나들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는 지선철도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저쪽 선로는 화물열차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로를 다니는 열차가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이제 특급 열차를 제외하고 보통 열차 편수는 이제 이 사와라 지선 쪽 열차가 더 많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열차의 성능이 부족해서 급행 열차나 특급 열차들도 이 지선을 이용하는 열차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열차가 하코다테 본선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아까 분기를 했던 지선과 합류를 해서 다시 바다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바다는 동해 바다는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 보면 태평양 쪽 바다인데 이쪽 바다 일대를 우치우라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만치고는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착하고 있는 역은 모리역. 이제 이쯤 오니까 다시 바다 색깔이 꽤 진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모리 시가지라고 해야 되나? 뭐 시가지의 모습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이 한 12,0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뭐 동해 바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야, 이제부터는 선형이 조금 좋은 구간을 달려주기 때문에 이 열차의 최대 속도인 120km까지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열차도 틸팅이 가능한 디젤 동차였기 때문에 최대 속도 130km로 운행을 했었는데 안전을 이유로 2014년부터는 틸팅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고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여러 번 사고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사와라 지선과 합류를 해서 마시노스 신호장이라는 곳까지는 이렇게 비전철 복선 구간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선로는 아닌데 옛날에 화물 운송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 구간은 복선화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야쿠모역에 도착. 그리고 이 야쿠모역을 출발하고 나면 저는 이제 동해안 방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샤만베라는 역에 내려서 이쪽 산간지방으로 가는 열차에 환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열차를 쭉 타고 가게 되면 여기 오샤만베에서 무르란을 거쳐서 이렇게 신치토세대 공항이 있는 곳을 지나 삿포로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기획의 동해안 일주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여기 오샤만베라는 곳에서 열차를 환승해서 이렇게 산간지방을 지나 다시 동해안 쪽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열차가 12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선형이 좋은 곳을 달리다 보니까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슨 신호장 하나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신호장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단선 구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기기를 통해서 합류를 하고 나면 또다시 이렇게 단선 구간을 달리게 되네요. 이야, 갑자기 뭐야, 아까 전만 해도 맑았었는데 또 이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또 복선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기타토요츠 신호장을 통과해서 제가 내릴 오샤만베역까지 또 복선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또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맑아지게 됐네요. 야, 역시 홋카이도다 보니까 눈이 왔다가 안 왔다가 날씨의 편차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샤만베역을 앞두고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무슨 공사 현장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제가 아까 말했던 홋카이도 신칸센 삿포로까지 연장하는 공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시골 동네에 저런 고가철로가 생기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오샤만베역에 도착. 뭐 아무래도 눈도 오고 있고 날씨 때문에 5분 정도 지연돼서 도착을 하게 됐네요. 야, 이제 이 열차는 하코다테 본선을 경유하지 않고 무로란 본선을 통해 도마코마이까지 간 다음에 이제 치토세선을 경유해서 삿포로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코다테 본선을 경유하는 열차를 계속 타야만 동해안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승강장으로 올라가서 시간표를 확인해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타게 될 열차가 하코다테 본선 하행 쿠치항 오타루 방면. 자, 이 시간표를 보시면 6시에 한 대, 1시 반쯤에 한 대, 4시 반쯤에 한 대, 8시쯤에 한 대, 이렇게 열차가 하루에 4대밖에 안 다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코다테부터 오샤만베역까지는 이렇게 특급 열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열차 편수가 꽤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호쿠토호는 이제 무로란 본선을 경유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짜 열차 편수가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었네요. 이제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열차가 이제 1시 29분에 출발하는 쿠치항행 열차인데, 이 열차도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어디 잠시 나가보도록 할까요? 와, 진짜 미쳤다. 지금 이제 슬슬 점심시간이기도 하니까 이 주변에 카니메시라고 이제 게살밥 같은 게 유명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긴 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조금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자, 저쪽에 보이는 이제 가나야라고 하는 가게인데 휴업 중. 저거 먹으려고 여기 이렇게 내렸는데 오늘 아쉽게도 가게를 안 하는 모양이네요. 뭐 그래도 가게 앞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추워. 여기 이렇게 미리 알아본 결과로는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만 쉰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하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임시 휴업일인 날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이 21일인데 아쉽구만.
하필 정기 휴업일이었을 줄이야. 今日だけ連休だよ。야, 이런데 뭔가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구나. 자,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자판기에서도 이제 게살맛 같은 거를 뽑아 먹을 수 있는 모양이라서, 자, 이거를 조금 사가지고 역사 안에 들어가서 뭐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전자레인지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려나? 나중에 호텔에 가서밖에 못 쓸 것 같은데. 아,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여기 명물이라니까 한 개 사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밥이긴 하지만 일단 손에 넣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간단하게 데펴 먹을 수 있게 무슨 공간 같은 거를 마련해 놓는다고는 하는데, 이제 오늘 가게 휴업을 하면서 그쪽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아, 아쉽다, 아쉬워. 신칸센와 모토 기타에 KTX 이제 뭐 공사 같은 게 진행되고 있을 때 걸리는 그런 현수막 같네요. 무슨 이음 유치 확정, 뭐 대표적으로 울주군에 어떤 동네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작은 동네지만 신칸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조금 기대가 큰 모양입니다. 야, 그리고 주유소 기름 142엔 1300원 정도인가? 싸네. 야, 죽인다. 아까 계속 열차를 타고 달려왔던 이제 우치우라만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오, 저까지 한번 가봐도 되는 모양인데 가볼까? 으쌰. 으야. 이야, 어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었는데 바다 자체는 잔잔하네요. 이야, 지긴다. 이야, 아무래도 이제 민물 때가 되면 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 같네요. 지금 눈이 이까지 쌓여 있고, 여기는 이제 모래사장. 야, 이렇게 눈이 쌓인 바다라. 이제 해운대 백사장하고는 뭔가 좀 다른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2시 45분 정도 됐는데 뭐 동네 자체는 이제 이런 게 전부인 동네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라서, 자, 슬슬 역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역 앞에 조그만한 매점에 뭐 이런 거 팔고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먹으면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탈 열차가 개찰 중이라고 표시가 나왔는데, 그러면 4번 승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타게 될 차량은 H100개. 다른 일반적인 디젤 동차하고는 다르게 이제 디젤 전기식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네요. 자, 방금 맞은편에 오는 특급 열차를 기다리다고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되는데, 현재 약 5분 정도 지연된 상태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네요.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우러람 본선과 경유해서 계속해서 하코다테 본선을 따라 달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샤만베이 북지역 하코다테 본선에도 특급 열차가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통 열차 4대만 다니게 된 그런 선로입니다. 아무래도 홋카이도 내에서도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지역을 달리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오샤만베역을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산간지방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간지방을 달리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95km 정도로 제한되게 됩니다. 아까는 120km 정도로 달렸었는데 지금은 선용이 안 좋은 곳을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낮춰서 달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착하고 있는 역은 구로마츠나이역.
지금은 전기열차로서 특급 열차가 다니진 않지만 옛날에 특급이 다닐 때 일부 특급 열차가 정차를 했었다고 하네요. 야, 그리고 열차가 내 편밖에 안 다니는데 지금 반대편에 오샤맘대로 가는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구로마츠나이역을 출발. 야, 진짜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네요. 이렇게 쌓였는데도 이런 1량짜리 열차를 운행시키는 건가? 야, JR 홋카이도 대단하네. 근데 이렇게 사람도 많이 안 타고 운행 편수도 적어서 JR 회사들 중에 가장 적자를 많이 보는 회사가 JR 홋카이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약 5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7천억 원의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1000만 대도시인 서울과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광대한 홋카이도를 담당하는 회사의 적자액이 비슷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뭐 5천억 원도 작은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제 자연재해로 운행을 못하게 된 노선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원래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복구할 돈이 없어서 이런 지방 로컬선이 폐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메나역이란 역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 메나역에서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네요. 이런 역 곳곳에서 제설 작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야, 이거 진짜 수시로 제설 안 하면 열차가 운행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적자 노선이라도 열차를 운행시켜주기 위해서 제설 작업원들이 굉장히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열차는 이렇게 랑구시역에 도착. 여기는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육교 같은 게 만들어져 있네요. 쇼와 43년 10월이라. 자, 그리고 14시 34분 이렇게 랑구시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역부터는 이제 쾌속 열차가 다니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편 니세코 라이너라는 열차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경치 하나는 죽여주네. 이 근처에 이렇게 질 좋은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겨울 스포츠 같은 거를 즐기러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근에 이제 니세코라고 하는 유명 관광지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 뭐 리조트 같은 게 많이 밀집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무슨 온천 안내판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역사 건물 바로 앞에 이제 온천이 하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숙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차는 콤부역을 출발합니다. 참고로 콤부라고 하면 일본어로 다시마란 뜻인데 옛날에 이 지역에 살던 아이누어로도 콤부는 다시마를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방금 찾아봤는데 아이누어는 어느 어족에도 속하지 않는 고리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의 일치이려나?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본어 콤부와 아이누어 콤부가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강이 이제 시리베츠 강이라고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요오테이 산에서 이제 흘러오는 그런 강물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꽤 고지대까지 올라온 것 같네요. 아, 참고로 이 하코다테 본선의 개통 연도가 언제냐면 1905년 우리나라에서 경부선이 처음 개통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철도라고 합니다. 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근 120년간 이제 홋카이도의 주요 간선이기도 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처음 개통했을 때는 홋카이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노선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특급 열차들이 다 노브리베츠 쪽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서 보통 열차들만 다니게 된 좀 안타까운 노선이기도 하죠. 정기 특급은 1986년까지 홋카이라는
전기 특급 열차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열차도 뭐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하루에 한 편 정도만 운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일본의 유명 관광지 니세코역에 도착. 관광지라서 그런지 이렇게 열차에 타는 사람이 꽤 많네요. 이야. 자, 그리고 열차는 니세코역을 출발. 이야, 여기서도 진짜 선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눈이 쌓여 있네요. 분기기 쪽만 이렇게 확실하게 제설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기기 같은데 눈이 끼어서 분기기가 작동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분기기 쪽은 확실하게 물을 뿌려서 눈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이 정도 왔으면 우리나라였으면 진작에 운행 중단이 됐을 그럴 상황인데, 야, 역시 홋카이도는 다르구나. 자, 그리고 열차는 구짠역에 도착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신칸센이 정차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홋카이도 신칸센이 2038년에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탈 열차는 뭐 방금 이 열차가 들어오면서 여기 이렇게 1항짜리 열차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열차는 오타루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바로 10분 뒤에 출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바로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자체는 방금 탔던 열차와 똑같은 H100형 디젤 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1량짜리 열차가 이렇게 중년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쿠창역이 니세코 관광의 관문 같은 그런 곳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탑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 15시 17분. 자, 구창역을 출발합니다. 구창역에서도 이렇게 제설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네요.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신칸센 공사도 힘들겠다. 야, 공사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겨울철에는 잠시 공사를 안 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는데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따로 공사 진행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자, 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시 바다가 보이는 구간이 시작되긴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산을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꽤 험한 산길을 이렇게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아까보다 열차가 좀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선로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야,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이제 민가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곳까지 왔는데 지금 도착하고 있는 역은 요이치역이 되겠습니다. 이야, 지금 열차 타려고 사람들이 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근처에 위스키 정류장하고 이제 수산시장이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열차는 요이치역을 출발. 이제 여기서부터는 삿포로 통근권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삿포로 쪽으로 오가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아까 오샤만베역에서 구치항까지 가는 열차가 하루에 4대밖에 안 다녔던 것과는 달리 이제 여기서부터 오타루까지 가는 열차는 하루에 15대 정도가 다닌다고 하네요. 뭐 15대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가? 그리고 요이치역을 출발하고 나니까 저 왼쪽으로 다시 동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는 동해 바다가 아닌가 싶네요. 자, 열차는 이렇게 오타루역에 도착합니다. 이야, 죽인다.
이제 삿포로 근교도시로 여행을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은 4시 26분. 야, 벌써 이렇게 오타루까지 오다 보니까 시간이 4시를 넘기게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탈 열차는 이렇게 바로 접속이 되는 쾌속 에어포트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열차는 삿포로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는 신치토세 공항까지 가는 열차인데, 이게 공항으로 가는 열차기는 하지만 이렇게 통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2량짜리 꼬마 디젤 동차를 타고 왔지만 여기서부터는 6량짜리 전동차가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지정석도 사용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제가 지정석을 미리 끌어놓진 않아가지고 그 다음 목적지인 삿포로까지는 조금 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4시 31분 이렇게 오타루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야, 진짜 눈은 지겹도록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열차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급행전철 같은 느낌의 열차라서 이제 삿포로까지의 중간 정차역은 이제 5개 정도라고 합니다. 중간 정차역이 13개인데 그 중에 8개 역은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 이런 게 진짜 급행이지. 자, 여기에도 홋카이도 신칸센 광고 같은 게 걸려 있네요. 홋카이도 신칸센이 개업하게 되면 여기 오타루에도 열차가 정차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타루 쪽은 선형 문제로 오타루역에 신칸센 역사를 만들지 않고 약간 떨어진 곳에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타루를 거쳐서 삿포로로 가는 이런 선형으로 신칸센이 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오타루 시내를 벗어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쾌속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다를 따라 달리게 되는데, 와, 역시 홋카이도라 그런지 현재 4시 4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있네요.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야, 방금 여기 사진을 찍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여기가 이제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사리역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사진을 찍다가 이제 선로 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물론 해외여행 가서 이제 사진을 남기고 싶은 건 이해는 되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조심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자, 지금 테이네역이라는 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기는 테이네 차량기지라는 곳이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JR 홋카이도의 거의 모든 차량들이 여기서 관리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테이네역에 도착. 지금 왼쪽에 보통 열차가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삿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사람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7일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가장 큰 대도시에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와, 사람 진짜 많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탈 열차는 삿포로에서 아사히카로 가는 라일라코를 탈 건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출발 시간이 18시 30분,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9분이니까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긴 할 건데,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아까 원래는 점심을 저 오샤만베역에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배가 상당히 고프거든요. 여행 중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다시 삿포로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번화가 쪽인 남쪽 출구 오도리코행 스스키노 호행, 스스키노 오도리 공원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이쯤 오니까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좀 있는 건가?
야, 7일 동안 한국어는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삿포로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오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도 꽤 많이 들리고 뭔가 좀 친숙한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와, 추워 추워. 야, 역시 삿포로인가? 삿포로 하면 또 유명한 게 털개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 앞에 보이는 이제 가니혼게, 이제 개봉가라는 가게가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저런 가게는 혼자 갈 수 있는 가게는 아니라서, 보자, 역 주변에서 혼자 식사를 할 만한 그런 곳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야, 대단하네. 이제 삿포로시는 인구 15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하고 비슷한 규모의 그런 도시인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번화가의 모습을 보니까 대전보다는 살짝 큰 것 같기도 하고, 역전 분위기는 뭔가 대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번화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삿포로역 옆에 저쪽에 보시면 무슨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는 오샤완베역하고 아까 쿠짱역에 있던 신칸센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삿포로 구간도 지하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가 역사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야, 뭐야, 토지 매수 젠노. 지금 이 자리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신칸센 공사를 한다고 철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야, 이런 삿포로 시내 중심 가면 땅값이 그래 싸진 않을 낀데. 우리나라였으면 이런 대도시에서 막 고가철도 짓는 다음에 자기네들 집값 떨어진다고 막 들어놓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야, 아무리 JR 홋카이도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은 뭐 제대로 이루어졌겠죠? 이런 거. 와, 이거 한국 사람인 저로서는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야, 하긴 그런데 또 도시의 체급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뭐 철도 지하화나 뭐 도로 지하화 같은 걸 추진하는 거는 사실 이게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이거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데, 아, 근데 그래도 대단하네요. 조금 걸어서 이렇게 와봤는데, 무슨 이자카야밖에 없는 것 같노. 식사를 하기엔 좀 그런 것들이 많네요. 보자, 저런 데는 혼자 식사를 해도 될라나? 테이크아웃도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혼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QR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뭐 대충 이렇게 주문을 해봤는데, 아, こちら B 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こちらお通しで。お通し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자, 이렇게 술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안주값, 뭐 상차림비 같은 게 이렇게 따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고, 뭐 치즈 카레, 쿠시카츠 하나 하고 밥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 아이스크림까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문해봤습니다. 야, 이거지. 그리고 또 오토시 맛을 안 보면 안 되겠지? 메추리알에 조금 절여서 후추를 친 건가? 짭조름하고 맛있네. 자, 이렇게 쿠시카츠가 먼저 나왔네요. 먼저 먹어보자. 훌륭하구만. 맛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카레도 나왔고 밥도 나왔는데, 이거를 아까 이렇게 찍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대요. 샤, 이거를 맛있구만. 카레가 아주 일품이네. 치즈 카레, 이게 맛있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쿠지카츠 이거 좀 더 시킬걸. 이런 술집에서는 좀 느긋하게 먹고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밥 한 그릇 벌써 다 먹었습니다. 어우, 배부르다. 아이스크림 먹고 다시 삿포로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 이것도. 자, 현재 시각 6시. 야, 이거 너무 술집에서
밥을 일찍 먹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다시 삿포로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시 16분. 아까 열차 출발 시간이 18시 30분이었으니까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열차를 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밥도 맛있는 거 먹었고, 오랜만에 대도시에 오니까 뭔가 좀 적응이 안 된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기 이렇게 제가 가야 할 와카나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 라일라코는 아까 탔던 261형 디젤 동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펜터그래프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차량은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전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일락은 아사히카와까지 789개 전동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무로란까지는 전철화가 돼 있어서 무로란으로 가는 스즈란호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2분 후에 열차가 출발하니까 빨리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차에 탑승하니까 이제 환승 승객을 기다린다고 조금 지연된 상태로 출발하는 모양입니다. 그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편하게 누워서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열차는 이렇게 8시 34분 이렇게 삿포로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코다테 본선이 삿포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사히카와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코다테 본선을 달리게 됩니다. 현재 120km 정도로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무로란 본선과 분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무로란 본선을 사용해서 제가 아까 홋카이도에서 처음 탔던 호쿠토호가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신린공원 삼린공원역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삿포로시가 아닌 에베츠시를 달리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뭐 대도시에 그린벨트 같은 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도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달려왔던 삿포로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교외 지방인 느낌이 들긴 드는데, 자, 어찌됐든 열차는 이렇게 에베츠시의 중심역인 에베츠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시 중심지에 있는 역인데 삿포로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특급 열차는 정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와미자와시에 들어와서 호로무이역을 통과. 그 다음 정차역인 이와미자와역을 앞두고 남은 거리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이와미자와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여기가 삿포로 근교 통근권이 끝자락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근 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차는 이와미자와역을 출발. 벌써 시간이 7시 정도 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열차는 이렇게 삿포로 근교 관광지로도 유명한 비바이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여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미야지마 늪이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옛날에 한창 석탄 채굴도 많이 하던 그런 곳인데,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인들이 징용되어서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서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삿포로 도시권과 떨어진 곳을 달리기 때문에 야, 정말 눈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을 달리게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타키카와역에 도착. 지금 7시 27분인데 이렇게 반대편에 삿포로 방면 열차를 타려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여기서 라벤더가 유명한 후라노 방면으로 향하는
네모로 본선과 분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선로 하나가 분기를 하게 되네요. 이제 이 선로는 여기서 후라노역을 거쳐 시인토쿠, 오비로, 구시로역을 거쳐서 네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로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후라노역에서 시인토쿠역까지는 적자가 너무 심한 구간이라서 그 구간은 폐선이 되고 이렇게 구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린 선로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키카와역에서 이제 여기가 후라노, 여기서 선로가 끊기게 되고, 여기 신토쿠역에서 다시 이렇게 선로가 이어지게 되는 약간 괴상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열차는 이렇게 홋카이도 제2의 도시 아사히카와시의 아사히카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사히카와는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로, 인구가 3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경남 진주 정도 되려나? 딱 그 정도 규모의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아사히카와역에 도착. 야, 인구는 3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사는 듯한 그런 도시에 있을 만한 역사 건물이네요. 일본이 진짜 역사 건물 하나 깔끔하게 신경 써서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착 시간은 20시 2분, 약 7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하게 됐네요. 이렇게 8시가 넘은 시간인데, 자, 오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탈 열차, 드디어 저의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와카나이 사로베츠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사히카와부터는 비전화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탔던 호쿠토처럼 이렇게 디젤 동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차니까 조금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샤를 예매하는데, 그러면 제가 탈 마지막 열차 와카나이행 사로베츠호를 타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오, 간다. 제가 마지막으로 탈 열차 소야 본선을 달리는 사로베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노선이 하나 보이는데, 저 노선은 후라노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네무로선과 후라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사히카와에서 출발하는 후라노행 관광열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통과하는 역은 시인아사히카와역. 자, 이렇게 시인아사히카와역을 통과하고 나면 저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노선이 하나 보이는데, 이제 저 노선은 아바시리 쪽으로 향하는 세키오쿠 본선이 되겠습니다. 야, 어두워서 이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옛날에 MBC에서 방영했던 무한도전에서 이제 오우츠크의 특집을 했을 때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이 저 선로를 이용하여 아바시리까지 갔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선로가 많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타 아사히카와 화물역이 되겠습니다. 뭐 차량기지 역할도 겸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삿포로 다음으로 이제 홋카이도에서 가장 중요한 화물 취급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타 아사히카와 역을 통과하고 나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선 비전철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아이고야, 아우, 데크에 그만 서 있고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야, 야, 앞에 딱 한 사람 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아야야, 가죽 시트인 것 같은데, 오, 굉장히 착좌감이 훌륭합니다. 자, 조금 누워볼까? 아야야, 오, 야, 이 편안함 좋아. 야, 득실에 걸맞는 그런 좌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풀레스트가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는 풀레스트들은 이렇게 신발을 벗고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어도 된다고 하네요. 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와카나이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속초 출발해서 한 8일 정도 지났으니까 한 180시간 정도 된 건가? 야, 시간 엄청 오래 쓰긴 썼다. 야. 자, 그리고 전철화가 안 됐고 이런 단선 비전철 노선이지만 속도는 120km까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속도까지 내서 달려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왓사무역이란 역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야, 이제 조금씩 더 북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동네 왓사무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야, 진짜 사람이 적게 산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동네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재 경원선 백만고 지역 인근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시베지역에 도착. 홋카이도는 땅이 넓어서 이런 식으로 양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육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시베츠라는 곳이 이렇게 양이 유명한 동네인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곳도 땅이 엄청 넓어서 말을 풀어놓고 키운다던가 뭐 소도 풀어놓고 키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동물 사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려서 지금 여기 와카나이행 열차에는 저 혼자밖에 안 남게 됐네요. 자, 어쨌든 열차는 이렇게 나요로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10분 정도 늦게 도착해서 현재 시각 9시 11분인데, 나요로라는 곳은 아사히카와 통근권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라서 여기를 이제 시종착역으로 하는 아사히카와행 급행 열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열차 편수도 많이 줄어들어서 나요로에서 아사히카와 쪽으로 가는 열차는 하루에 15편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위쪽으로 가는 열차는 7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승무원 교대가 이루어지는 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 3분간 정차를 한 뒤에 나요로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오토이네프역에 도착. 이 오토이네프역에서도 일부 시종착을 하는 열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은 21시 59분, 거의 10시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네요. 그 다음 역은 미나미 와카나이, 이제 남 와카나이 역에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야, 드디어 거의 다 왔구만. 그리고 이렇게 한밤중에 열차는 유치라는 가니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가니역이 일본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무인역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차는 와카나이 시내에 들어와서 미나미 와카나이 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이야, 이제 다 왔구나. 어우, 야, 길었어. 이야, 와카나이 역 멀구나, 멀어. 자, 현재 도착 시간은 23시 58분. 야, 지연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날이 넘어가기 전에는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열차는 여기서 이렇게 주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승강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정차했던 미나미 와카나이 역 쪽으로 회송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와카나이 역을 뒤로 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사히카와 역으로부터 이제 259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야, 추워. 그리고 여기 유인 개찰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인 만큼 지금 개찰구는 문이 닫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월 22일 이제 역 밖으로 나오니까 날짜가 넘어가게 됐네요. 자, 00시 1분 속초를 출발한 지 9일째가 되기는 되어버렸습니다만 이제 8일째라고 치고 약 184시간 만에
대한민국 제국단인 속초에서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일본의 제국단인 와카나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야, 중간중간에 여행을 하면서 오고 동해안 구간의 절경을 구경하면서 오니까 시간이 꽤 걸리고 말았는데 뭐 결국은 이렇게 일본의 제국단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야, 이런 장기 기획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런 기획을 몇 개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에 의견 같은 걸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약해 놓은 호텔, 이제 저 호텔이 와카나이 서필 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호텔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